당신이 하는 만큼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CEO 플랜 마스터 과정 세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안 보신 분들 보고 오세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할 때 혹은 설명할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영인 정기보험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용 처리 전부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부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그 비용 처리 그 규정을 명시한 거라 그랬잖아. 자, 내국법인이 퇴직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함정, 우리가 지켜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네 개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퇴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라. 요거는 임원의 임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보통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야? 3년이야. 3년인데 이걸 계속 연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정관이나 어떤 회사 내규에 우리 임원은 뭐 65세면 정년퇴직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정해진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근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퇴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원은 어떤 임원들일까? 지분을 소유한 오너형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가족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 법인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돈 내는 사람은 법인인데 수익자를 우리 와이프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예? 그러면 그건 CEO 플랜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기에 환급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만기에 환급금이 없어야만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얘기는 90세까지 보장받는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돈 내는 기간을 20년 납으로 했다. 피보험자는 40세인데.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안 돼. 실제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되게 큰 건설 회사예요. 거기 회장님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다른 사람한테 한 달에 2천만 원씩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맞았어요. 10억을 이제 저기가 때려 맞았는데, 물론 이 보험 때문에 10억을 다 때려 맞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한 것도 걸렸어요. 뭐해서 걸렸냐? 만기는 90세인데 돈 내는 기간을 어떻게 했냐? 20년 납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를 하고 계산을 해갖고서 적립되어지는 돈들은 경과 기간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아까 내가 말한 그 네 가지 그 기준대로만 하면은 100만 원을 내시든 300만 원을 내시든 요것 때문에 피해 볼 일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인 정기보험에서 최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CEO 플랜을 하게 되면은 퇴직을 할 때 퇴직금 극대화해서 줄 수 있고 지급할 수 있고 유사시에
가족들, CEO의 가족들한테 유족 보상금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근데 법인의 돈이 지급이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지급하게 되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정관이라는 것에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 임원 퇴직금 규정, 그리고 유족 보상금 규정, 이게 있어야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규정이 없으면 CEO 플랜을 못 합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빨리 이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 빨리 이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우리한테 하면 이거 다 제가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보험 그 주의사항이랑 비슷한 거야. 얘는 뭐예요? CEO 플랜 보험이야. 보험은 뭐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요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금 우리 회사가 사업이 잘 돼.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적립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위기가 닥쳤어. 그래서 이거를 200만 원으로 줄이고 싶어. 그러면 얼마를 감액한 거예요? 3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이 300만 원은 뭘로 처리가 됩니까? 300만 원은. 300만 원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만큼은 해지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환급금을 받는 거고, 이게 해지 환급금은 원금보다, 낸 돈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인의 통장, 수익자가 법인이니까 법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경영인 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해년도에 다 뭘 했어요? 비용 처리를 했어.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그 돈은 없는 돈이야. 근데 그 보험을 해지했더니 법인의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요거는 뭐야? 회사의 이익으로 잡히는 거야. 근데 얘는 영업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업하고 무관하지만 회사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환급금이 그냥 법인 통장에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뭘로 할 거야? 임원의 퇴직금으로 쓸 거야. 그럼 임원의 퇴직금은 뭐야?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가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계속 두게 된다. 그럼 환급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실제로 법원까지 간 사례들이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게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해가지고서 너무 회사의 어떤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에 비해서 과하게 이거를 하게 되면 안 좋아.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아. 첫 번째는 경영상의 어떤 변동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거 유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뭐 한 10억이야. 근데 막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한 이익이 한 3억 정도 나. 근데 난 법인세 내기 싫다 그래갖고서 2천만 원씩, 월납 2천만 원씩 이거를 경영인 정기로 했어. 그럼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면은 곱게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중간에 해지하면 또 손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판단을 하셔라. 부담 없는 수준, 그리고 납입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라든가 당기순이익 규모 고려해서 제 실무적인 기준으로는 한 1.5% 넘지 않게, 매출액에서 1.5% 넘지 않게 1년치 보험료를 그렇게 이제 산출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게 CEO 플랜이 보면은 어떤 상품으로 가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연금으로 가입할 때, 종신으로 가입할 때, 경영인 정기로 가입할 때 이 비용 처리되는 비율도 다르고, 나중에 환급받게 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영인 정기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할 때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 다음에 회사를 어느 걸로 가느냐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설계사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 이제 법인에서 가입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 비용 처리 요건을 준수하셔라. 그 다음에 정관 정비 해두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도 해지 시에 자산을 받은 환급금 가지고서 자산 구입하거나 그냥 법인 통장에 두게 되면 이거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명심해라. 그 다음에 설계사가 하는 일 없는 거 아니다. 의외로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가 크다. 자, 일단은 3번에 걸쳐서 CEO 플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또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건 되는 대로 시작할 만한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